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앞에 강의 우리가 계획의 어떤 접근 방법 하고 있죠. 계획 및 인문 철학적 접근 방법 했고요. 앞에는 조사 분석 평가 접근법 했고, 그다음 이번에는 인문 철학 하면서 우리가 도시에 하고 문화 융합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현대 철학하고 세계 도시 문화에 관한 내용들 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 자체가 목적이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상도 발음 어쩔 수 없네요. 계획을 하면서 이런 지금 어떤 예술 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시하고 어떤 가정하고 같이 엮여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도시 계획이든 그다음에 건축이든 그다음에 적용이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예술 사조 정말에서 흐름이죠. 그죠? 사람이 만드는데 어떠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도 하나의 그 흐름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어떤 작가의 작품들도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라 이렇게 할 때 나올 때 그 작품의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라 할 때 우리가 그 많은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설명을 할 때 그때 작품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작가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용어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논술 안에 이게 이론을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 여러분이 다지기 안에 보면은 논술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2라든지 1 안에 그 밑바탕을 정말해서 우리가 디딤이라고 그러죠. 그죠? 디딤을 놓고 그 다음에 이론을 펴는 거죠. 그죠?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맥락을 짚을 것인가. 정말해서 주춧돌도 뭐 종류가 많이 있죠. 뭐 콘크리트도 있을 거고 돌도 있을 거고 나무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이런 이론들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론을 내가 이 질문에 적합하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료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강의를 다 들어보고 뭐 설명하는 걸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찾는 방법이라든지 자료 어디 있습니다라는 것은 중간에 다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그 방송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다 들어봐야만이 하나 중간에 툭 튀나오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또 누가 질문을 하셨길래 우리가 원래 이론 같은 경우는 자료가 서초수도 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적용 기술사를 하면은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미리 공부하기 해가지고 4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다운을 받으면 우리가 이론에 관한 거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론, 법규, 그 다음에 계획 및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자료 미리 공부하기 이래가지고 그 게시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떤 출제됐던 것은 그 기출문제풀이도 지금 학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기초 영어 이해하기는 사실 어떻게 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서초학원의 홈페이지를 제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 서초수도 학원에 못 올리고 제가 또 늦게 올리는 거 그래서 블로그에는 제가 그냥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은 조금 힘들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혼자서 이것저것 그리고 회사 또 생활하고 나머지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자신만만 지금 강의 유튜버 듣고 있는 분은 구독을 하셔야만이 구독을 찍으셔야만 돼요. 그죠? 구독 찍는 데는 돈도 안 들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으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을 찍으시면 채널 보기가 나와요. 구독을 안 찍으면 채널 보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을 찍어서 여러분이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누르면 이렇게 채널 보기가 나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도 굉장히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르쳐 주는데 제 강의를 아니더라도 그래서 채널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쭉 홈 동영상 이렇게 재생 목록 이래 나옵니다. 홈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요 순서대로 나와요. 정말 내가 올리는 거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어제 올리고 했던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막 과목에 상관없이 막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 보기를 누르셔야만이 차례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보기를 눌러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요 재생 목록 안에 여러 가지 이론 1, 그다음에 이론 2 이래가지고 이론 3 이래 나옵니다. 이론 1 그것은 계획론이고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주로 법규고 이론 3, 4, 5, 6 이래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쪼개놨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1을 보든 2를 보든 3을 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1이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답지 쓰기라든지 뭐 영어 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내용 중에 뭐 다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실력 뭐 올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다 듣는 것이 좋죠. 그죠? 이론은 말 그대로 이 이론은 지금 서초학원에 우리가 적용기술사 안에 들어가면 시간표 안에 다운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과목에 미리 공부하기 안에 3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다운해서 이론을 들으시고 나머지 실력 다지기 같은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생 목록 중에 실력 다지기가 나옵니다. 실력 다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생 목록 안에 보면 실력 다지기. 자, 실력 다지기 안에도 과거에 했던 내용들 정말해서 우리가 그 답지 쓰는 방법하고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지금 자료는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신만만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치면요 들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자신만만 밑에 카탈로그 안에 카탈로그라나요?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안에 빠르게 기초 내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갈로해서 자료, 강의 자료라고 있어요. 제가 뭐 좀 자료실 해가지고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저도 네이버 이거 블로그를 만든 지 또 한참 돼가지고 그때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넣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좀 자료 찾고 하는 데는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막 만들고 넣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어떤 시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줄 아시는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자료 찾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 힘들지만 힘들어서 그만큼 보람이 있죠. 여러분 학원 가서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훨씬 그래도 낫죠.
그래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깜빡 잊고 또 꼭 첫 강의는 꼭 그래요. 지금 시간을 지금 안 재놨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앞에 지금 모더니즘하고 자료 찾는 건 이만큼 또 이야기하고요. 한번 자료에 어떤 안에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또 공지해서 올려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거 꼭 다음에 한번 기회를 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진도를 보면 오늘 이제 17강이죠. 그죠? 17강 어디에 있다고요? 네이버 블로그 안에 들어가면 실력 다지기 안에 재생 목록 안에 우리가 실력 다지기 있고 블로그에는 빠르게 기초 내용 해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강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주로 구성주의라고 했습니다. 구성주의, 그리고 그것에 반대의 어떠한, 이 반대라기보다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기죠. 그죠?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지금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 세대에 와서 딱 끊어서 이 세대 때는 이런 형태는 모더니즘의 어떠한 주의였다. 그 다음에 이런 때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해서 후 세대에 관한 거죠. 그죠? 이게 뭐 딱딱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다양성,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이죠. 그리고 맥락의 다양성, 그죠? 생각, 철학의 다양성, 맥락의 다양성, 그다음에 뭐 문화의 다양성, 재료의 다양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나는 재료는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요. 앞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했죠.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헬프린이 있었고요. 작품을 보면 진짜 모더니즘 구성주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 이것도 사실 모더니즘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라고 해도 지금도 뭐 모더니즘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20세기 우리가 20세기나 21세기부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정말 이런 지겨우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양화라든지 맥락도 중시하고 그리고 편안함도 추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떠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기의 어떤 표현 방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생각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복잡한 것을 우리 또 사실 복잡하죠. 생활도 복잡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온 게 대표적으로 뭐 해체주의, 뭐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앞에 우리가 자연주의가 어떤 모더니즘 쪽에 조금 들어간다면 지금 단순한 느낌도 들지만 그죠? 자, 이제 들어가면서 20세기 들어가면서 앞에 초라는 단어도 붙습니다. 초자연주의. 자, 자연주의긴 자연주의인데 뭔가 신비성이 부여되는 거죠. 뭐 초자연주의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초현실주의. 현실주의기는 현실주의인데 뭔가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뭔가 다양하면서도 생각의 어떤 맥락이 딱 잡히지 않는 이제 21세기 와서는 이렇게 뚜렷 형태가 뭔가 딱 잡히진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탈형식. 형식이 어떤 완전 벗어났다. 탈구성.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는 거죠. 현대에 와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떠한 가까운 쪽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조경기술사 강의를 해보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딱딱 끊어서 뭐 이거는 도대체 왜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이거는 후 세대에 와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모더니즘하고 약간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갈라난 것일 뿐이죠. 실제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작가를 두고 모더니즘이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작품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해라라고 꽤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더니즘 쪽으로 이렇게 어떤 특징을 설명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 쪽이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작품을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구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기반을 둬야만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느 과목이든 그러니까 적용 말고도 건축, 토목 뭐 어느 쪽에도 보면요. 전부 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반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을 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이 어느 느낌에 드는 작품으로 들고 있느냐라고 해서 아까처럼 자연주의, 뭐 해체주의, 초현실주의, 뭐 초자연주의 이런 단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쪽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정말 해설가, 평론가에 따른 거죠. 자기 자신이 평론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작품을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예술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 나름이 있는 거지 뭐 남의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것을 주장을 못하니까 때로는 조금 미숙하니까 때로는 남의 생각도 내 것이냐 이렇게 말로 글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제가 작품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림은. 왜냐면, 여기에 지금 조금 이제, 구식스럽죠. 그죠? 제가 전자칠판도 아니고, 뭐, 일기예보 하듯이 그림을 촥 바꿀 수도 없으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베르트 벌막스라는 분이 계시고요. 지금 아드리안 굿은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명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라간이나 벌막스, 그 다음에 도시계획가 중에서도 우리가 르꼬르비제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배웠죠? 르꼬르비제. 이거는 도시계획에서도 많이 배워요. 이런 분들은 초현실주의라고 많이 합니다. 초현실주의 중에서도 또 여기서 또 뭐 생태주의로도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사조를 다 구분해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쪽으로 내가 설명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의 작품을 보면서 늘 여러분 비판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이스 바라칸이나 벌박스 같은 분, 그 다음에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르꼬르비제는 진짜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큰 것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도시계획도 엄청 크겠죠?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도. 자, 그래서 루이스 바라간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네요. 멕시코 건축가고요. 20세기 초현실주의 공공 건축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방 고유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정말 한번 볼만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태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집이 생태주의예요, 진짜. 그 자연인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벌막서 같은 경우도요, 뭐 현실주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초자연주의는 아니야. 초자연은 좀 신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초현실주의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극대화된 기법.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저도 이런 것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분들은 어떤 작품인가를 봐서 이런 설명을 보고 나는 이런 작품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모더니즘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한번 훨씬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적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나드 튜미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아드리안 구즈 하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적용에도 많이 했지만 그건 뭐 앞에도 우리가 앞에 지금 그 기출문제 분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데 중요한 것만 조금 제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시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